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그 조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VOC와 휴미디티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주요 주제 VOC하고 휴미디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반적인 에어 퀄리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본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이 30분인 줄 알고 슬라이드를 좀 많이 만들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아 생성 의료기관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특히 시행규칙을 보시면 시설 기준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방진시설, 환기장치 딱 단 두 줄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공기청정기하고 창문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좀 너무 부실하죠. 배아 생성 의료기관 표준 운영 지침이 이제 여러 번 개정이 됐는데 작년 12월에 개정판에 보면 좀 전에 시행규칙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몇 줄 더 있습니다만 여전히 수치화된 기준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에서 배아연구실 운영 기준을 두세 차례 개정해서 지금 24년 12월에 개정을 한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클래스 100, 1000만 이거는 미국 기준인데 2001년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ISO 기준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진시설이 있어야 되고 헤파 필터 1년에 1회 이상 교체를 해야 되고 미생물 배양 검사 권장하고 있고 또 환기에 관한 내용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난임 관련 시술이 보험이 된 다음에 그 모자보건법에서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3차 평가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3년마다 기관 평가를 하고 있고 다 아시겠지만 점수가 이렇게 돼 있어서 100점 만점에 배양실 공기청정도와 미생물 관련된 항목이 10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클린룸이 있고 방진 설비가 있으면 5점, 청정도 검사를 하고 필터 교체하고 미생물 검사를 하면 5점인데 뭘 얼마나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없고 특히 VOC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클린룸,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클린룸의 공기청정도의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우리가 사용했던 미국 기준 클래스 100, 1000만 이거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에 공식적으로 폐기가 돼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ISO 14644가 99년에 제정돼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SO 7 같은 경우에는 0.5 마이크로 이상의 파티클이 이 정도 이하여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입니다. 이 미국 기준은 세제곱 피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ISO 기준은 세제곱 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 기준입니다. 유럽 기준은 좀 특이하게 작업 중일 때와 작업하지 않을 때로 나눠서 0.5와 5 마이크로미터 파티클 사이즈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고 A, B, C, D 4등급으로 되어 있고 B등급을 예를 들면 ISO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작업하지 않을 때는 5, 작업할 때는 ISO 7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생물 검출 기준입니다. 미생물 검출 기준은 KGMP하고 EU GMP 기준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세 가지 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부유균과 낙하균과 표면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균은 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생물을 에어 샘플러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낙하균은 90파이짜리 페트리 디시에 배지를 깔아서 4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에 거기에 떨어지는 미생물의 콜로니 수를 카운트하는 거고 표면균은 55파이짜리 디시에
배지를 깔아서 작업대를 수압한 뭐 면봉이나 이런 걸로 배지에 문지른 다음에 콜로니를 카운트를 하는 거죠. 이게 저희 병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이망 의원 처음에 오픈할 때 2000년에 오픈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공조평가 보고서를 제가 몇 장 가져왔습니다. 환기 횟수 시간당 15회 이상 환기 횟수가 돼 있고, 특히 이제 오염된 공기 배출을 위한 양압이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빨간 부분이 배양실이고요. 여기 5R 1, 2, 3이 수술실입니다. 그래서 이 배양실에서 바깥쪽으로만 공기가 나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에어 파티클에 대한 보고서고요. 보시다시피 각 16포인트에서 측정한 결과 ISO 기준 5에 해당하는 높은 청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VOC 검출량입니다. 보통 이제 4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거는 대기 환경 기준이라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 다 50 이하로 되게 우수한 VOC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시행했던 낙하균 평가 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콜로니가 하나도 관찰되지 않아서 KGMP, EU GMP A 등급에 해당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VOC는 뭐 다들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죠. 그래서 대기 중에 쉽게 기체화되는 액체 혹은 기체 유기화합물이고, 대기 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면서 또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 규제 대상은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37가지로 돼 있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써 있는 부분이 IVF 랩에서 많이 관찰되기도 하고 또 엠브리오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물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VF 랩에서 주로 많이 관찰되는 이 VOC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알데하이드 계열, 알코올 계열,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계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포르말데하이드, 뭐 이런 애들은 가구나 뭐 접착제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알코올은 뭐 에탄올, 아이소프로파놀, 이거는 배양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손 닦고 크림벤치 닦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은 대기 오염 물질 중에 이제 환경 오염, 뭐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기인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페인트, 뭐 접착제, 카펫, 그다음에 청소 용품들, 그다음에 의료가스, CO2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CO2라든가 N2 가스 같은 데서도 이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배양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일회용 그 플라스틱 웨어들, 배양 접시라든가 튜브라든가 피펫에서도 이 VOC가 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VOC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DNA 데미지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에도 영향을 주고 블라스토시스트 포메이션에도 영향을 줘서 결국 라이브 버스 레이트를 낮추는 그런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 배양실 공기질에 관해서 이제 디스커션을 위해서 전문가 13명이 모여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코헨 박사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이 코헨 이분은 97년도에 최초로 그 배양실 에어 퀄리티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분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2017년 카이로 컨센서스에서 IVF 랩의 에어 퀄리티 권장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수는 ISO 클래스 7, 미생물은 10 콜로니 이하, 토탈 VOC는 500 마이크로 이하, 알데하이드, 특별히 알데하이드는 5 마이크로 이하, 환기는 시간당 15회 이상, 양압은 30 파스칼, 온도, 습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ASRM의 포스터로 발표된 논문인데요. 브라질에 계시는 에스테베스라는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특이하게 비뇨기과 의사인데
이 배양실 환경에 대해서 되게 논문도 많이 내시고 발표도 많이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SO 5와 ISO 6 기준으로 나눠서 그 배아를 컬처하고 임상 결과까지 본 내용인데요. 당연히 ISO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높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테베스 이분이 이제 미니 리뷰를 또 쓰셨습니다. 에어 퀄리티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논문에서 이 VOC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예를 들면 포터블로 된 VOC 제거 장치가 있고, 또 아예 배양실 들어가는 공기 앞단에 빌트인 되어 있는 제거 장치도 있는데, 어느 장치를 사용했던 간에 모든 임상 결과가 향상됨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예시로 든 그림인데요. 요거는 포터블 장치고요. 여기 이제 필터가 들어있고 위에 헤파 필터가 들어있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헤파 필터는 에어 파티클만 필터링 할 수 있지 VOC는 필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카본 필터 더하기 포타슘 퍼망가네이트 필터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VOC를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빌트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외기뿐만 아니라 리턴되는 공기까지 전부 다 요 필터 시스템을 거쳐서 마지막에 헤파 필터를 통해서 각 방으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VOC 제거 전과 후를 비교한 논문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논문은 2017년에 보고된 논문인데요. 배양실을 이제 병원을 리모델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 전과 후의 임상 데이터를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룹 A는 리모델링 전, 그룹 B는 리모델링 후. 그래서 한 달 정도 가스 제거를 위한 시간을 갖고 했고, 모든 가구도 다 나무 가구에서 스틸로 된 가구를 바꿨고, VOC가 안 나오는 여러 가지 건축 자재 사용을 했고, 인큐베이터도 열흘 정도 배아 없이 돌려서 VOC 제거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코다 시스템이라고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VOC를 액티브하게 걸러줄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코다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배양실에서 쓰는 모든 알코올을 다 넌 알코올 디스인펙턴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다 한 500사이클 각각 비교를 했더니 클리브지 레이트, 블라스토시스트 포메이션 레이트, 뭐 동결배아 개수 이런 것들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그리고 임신율도 통계적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VOC도 측정해 봤더니 리모델링 전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감소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랩에서 어떻게 VOC를 저감할 건지 없앨 건지, 금방 쭉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에어 필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만 들어오게끔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헤파 필터 하나만 가지고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카본 필터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VOC가 적게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자재, 랩, 플라스틱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디스인펙턴트로 알코올 성분이 아닌 디스인펙턴트를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 VOC 제거를 위한 3단계의 필터 시스템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앞에 프리 필터는 큰 먼지들을 제거하고, 헤파 필터는 좀 작은 먼지까지 0.3 마이크로 정도 되는 작은 먼지까지 걸러주기는 하지만 VOC까지는 제거를 못해서 맨 마지막에 남은 VOC 제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액티베이티드 차콜 필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방 설명드렸던 그 코다 시스템 사진입니다. 특정 회사 상품, 제품명이라 좀 소개드리기가 뭐하긴 한데, 지금 저희가 각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 제가 사진을 가져왔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도 오픈하자마자 요
코다 에어 800 시스템 요거 2대를 배양실에 놓고 계속 돌렸어요. 2달 정도 시술하기 전까지 돌렸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 많은 VOC들이 다 제거된다. 그리고 임상 결과도 좋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VOC의 오리진 중에 하나가 인큐베이터와 연결돼서 쓰고 있는 그 CO2와 N2 가스입니다. 미국과 유럽 기준은 메디컬 그레이드를 퓨리티를 99.9%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콜라나 맥주에 들어가는 것도 99.8%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 들어오는 가스 통을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CO2고 이게 N2인데요. 99.5% 이상, N2도 역시 99.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99.9%가 아닌 거죠. 물론 이제 99.5 이상이면 99.9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99.5로 되어 있고요. USP 기준인 99.9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99.9짜리를 혹시 판매를 하느냐? 판매를 한답니다. 문제는 가격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비싸다 그래요. 그럼 지금 병원에 납품하는 것 중에 99.9짜리를 납품되는 병원이 있냐?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를 탱크를 그냥 다이렉트로 인큐베이터에 연결하는 것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 인라인 필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왼쪽에 그린과 블루는 같은 회사 거고, 이제 요 레드 필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 뭐 카본 필터가 안에 들어 있어서 VOC 제거에 효과가 되게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코올 대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금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커머셜한 제품 2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왼쪽 거 역시 알코올 없는 성분이고, 오른쪽 거는 또 역시 알코올이 없는 디스인펙턴트인데, 오른쪽 건 특히 이제 뭐 크림 벤치용, 인큐베이터용, 그다음에 손 소독용 이렇게 세 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조금 비쌉니다. 알코올보다 훨씬 비싸긴 합니다. 선생님 3분 남으셨어요. 좀 빨리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휴미디티는 결국 이제 오스몰, 메디아 오스몰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양실 휴미디티는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인큐베이터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컨벤셔널, 그러니까 휴미디티 팬이 들어있는 습도가 90% 이상 유지되는 인큐베이터와 드라이 인큐베이터,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드라이 인큐베이터 2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고, 타임랩스 인큐베이터가 대표적인 드라이 인큐베이터죠. 그래서 드라이 인큐베이터는 반드시 배양액 위에 오일을 커버해서 휴미디티를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일 커버의 장점은 메디아 이베퍼레이션을 방지해서 pH나 오스몰 온도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리스크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VOC들이 오일에 잘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못할 경우에 배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퍼럭사이드 같은 것들이 배아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일 타입은 2가지가 있습니다. 미네랄 오일과 파라핀 오일인데, 파라핀 오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네랄 오일 중에 하나인데 좀 더 순수한 미네랄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이점은 세츄레이티드 카본 체인 함량이 미네랄 오일에 비해서 파라핀 오일이 좀 더 많이 있어서 퍼럭시데이션이 좀 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네랄 오일과 파라핀 오일을 비교한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휴먼 데이터는 아니고 폴사인 데이터인데 파라핀 오일을 썼더니 확실히 배아 디벨롭이 좋았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프로스펙티브 스타디입니다. 미네랄 오일 커머셜하게 많이 구할 수 있는 라이프 글로벌사의 라이트 오일, 그다음에 파라핀 오일은 오보일을 사용한 논문인데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다 보니까 이제 101명 환자를 대상으로 1,200개 정도의 난자를 반씩 나눠서 2가지 오일을 커버해서 결과를 봤는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거는 데이 3까지만 컬처한 결과라서 사실 익스텐디드 컬처 결과도 똑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고요. 이건 25년도 작년에 ASRM에서 포스터 발표된 논문입니다.
타임레스 인큐베이터, 드라이 인큐베이터지만 게리는 특이하게 타임레스 중에 워터 바틀이 있어서 휴미디티 컨트롤이 되는 드라이 인큐베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오보일하고 헤비 오일, 그러니까 비중이 좀 낮은, 비스코티가 낮은 라이트 오일과 헤비 오일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한 논문인데, 헤비 오일을 썼을 때 임상 결과가 좋았다. 이거는 드라이 인큐베이터에서의 오스몰 변화에 대한 연구한 논문인데, 휴미디파이드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기본적인 워터팬이 있는 인큐베이터가 오스몰 상승이 적었고, 드라이 인큐베이터는 오스몰이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메디아 볼륨을 50이나 200으로 했을 때 메디아 볼륨을 늘릴 때 오스몰이 덜 올라간다. 그 내용이고, 라이트 오일과 헤비 오일을 쓰더라도 오스몰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특이하게 이 비 오일은 라이트 오일이지만 오일 안에 수분 함량이 좀 낮은 오일, 커머셜 오일이라 오스몰이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오스몰은 270 정도가 가장 적절한데 290, 300에 넘어가면 엠브리오한테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라이트 오일과 헤비 오일에 비교한 논문인데, 최근에 25년도에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35mm DC에 60 마이크로 메디아를 깔아서 오일을 3ml 썼을 때, 4ml 썼을 때, 라이트 오일 썼을 때, 헤비 오일 썼을 때 비교해 봤더니 헤비 오일을 4.5ml을 덮었을 때가 가장 오스몰이 덜 올라갔다는 내용이고요. 근데 임상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데이 6까지 봤는데도. 이거는 이제 IVF 컬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을 연구한 논문인데, 특히 이제 오일 파트를 봤을 때 메디아 드롭과 공기가 만나는 요 층이 멀수록, 그러니까 오일을 많이 덮을수록, 그다음에 덴시티와 비스코시티가 높은 오일을, 즉 헤비 오일을 쓰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이다. 이 오스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디시를 까는 과정 동안에도 시간이나 온도라든가 후드를 키는 건지 껐는지, 메디아 드롭 사이즈를 얼마로 할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컬처를 얼마 동안 오래 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볼륨을 좀 많이 하고 헤비 오일을 쓰는 것이 좀 더 엠브리오한테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VOC 제거를 위해서는 VOC가 나오지 않는 자재나 기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헤파 필터뿐만 아니라 카본 필터가 들어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VOC를 좀 액티브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스 탱크 앞에 인라인 필터를 장착을 하고, 시간당 15배 이상의 환기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양압이 걸려서 외부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디스인펙턴트는 알코올이 없는 성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커버한 컬처 동안에는 라지 볼륨의 파라핀 오일, 그리고 드라이 인큐베이터 쓸 경우에는 헤비 오일을 쓰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